평범한 전업주부입니다. 원래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경리로 취업했다가 그 밑에서 아버지 사업을 배우고 있던 남편이랑 만나 결혼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예전부터 노력했다지만 개인적인 제 견해로는 남편은 심정이 유약하고 너무 착해서 사업과는 적성에 안 맞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꿋꿋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예뻤는지 시아버지께서는 유독 제 남편을 많이 챙겼어요. 사랑하는 전부인이 낳은 유일한 자식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의 친어머니인 제 진짜 시어머니는 남편 중학교 때 병치레를 하시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가 그로 인해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힘들어 하셨다고 해요. 지금은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날고 기는 색한이셨지만 시어머니께만큼은 지고지순한 순정을 가지셨다 합니다. 아버님은 그 이후로 2번의 결혼을 더 하셔서 밑으로 자식을 셋이나 더 보셨지만 진짜로 아끼는 건 저희 남편밖에 없는 듯했습니다. 그로 인해 시어머니와 다른 형제들은 늘 시아버지를 못마땅해 했고 남편을 질투했습니다. 2번째 시어머니는 그로 인해 이혼하셨고 3번째 젊은 시어머니는 재산 하나 노리고 곁에 불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지랑 젊은 시어머니는 20살 정도의 나이차가 났습니다. 주위에서는 젊은 시어머니가 밤의 꽃이었다. 물장사하던 여자였다.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 않고 저희 결혼 바로 직전에 혼인신고를 하셨더라고요. 바로 시어머니의 때늦은 임신 때문이었습니다. 저보다 15살 정도가 많았던 시어머니는 처음 배웠을 당시 임신 초기였고 저희가 결혼한 지금 임신 7개월이시라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임신 이유로 2년 후 신도시 아파트를 마련해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결혼 전부터 저희 합가를 요구하셨습니다. 들어가면 불보듯 뻔한 시집살이에 고민했지만 친정어머니께서는 제게 2년 후 신도시 아파트 해주시겠다는데 죽었소 하고 비유 맞춰드려 어차피 시아버지 네 남편을 가장 예뻐하신다며 뭐가 문제야. 그 많은 재산 지키려면 차라리 가까이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라고 부추기시니 저도 깊은 생각 후 친정엄마 뜻에 따르기로 했네요. 저는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에서 다녀오자마자 매서운 시집살이 공격을 당해야 했습니다. 얘 너 왔으면 집안 싹 청소하고 밀린 설거지 도 좀 해라. 그리고 내가 꼬막 비빔밥이 먹고 싶으니 꼬막 사와서 깨끗하게 손질해 놓도록 하렴. 저녁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얼른 움직여 라고 새시어머께서 독촉하시는데 전 시댁에 오자마자 독박으로 시키는 집안일 다 하고 꼬막까지 준비해야만 했네요. 꼬막 세척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 저녁이 늦어지니 시어머니는 아니 젊은 애가 뭘 그리 금떠? 우리 애기가 영양분 못 채웠다고 뱃속에서 얼마나 힘들어했는 줄 아니? 너도 애가 져봐야 내 심정 알지? 담부터 이런 국물도 없는 줄 알아 라고 표독히 내뱉는데 와 정말 통곡할 노릇이더군요. 여행 때문에 고난 몸 이끌면서 겨우 다 했건만 이거야 원 하나부터 10까지 꼬투리 못 잡아 한 달이니 시아버지 남편도 상식이하인 시어머니 행동에 딱히 재질을 걸진 않더군요. 저는 꾸역꾸역 집안일을 끝내놓고 남편을 잡았습니다. 아니 뭐 저런 아나무인 여자가 다 있어. 내가 지집종으로 취직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날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냔 말이야. 당신은 내가 힘든 거 뻔히 보이면 시아버지한테 얘기 좀 해주지 어쩜 그렇게 남의 일처럼 대해. 하자 남편은 심각하게 절 보며 편들어 줄 것 같았음 벌써 들어줬지. 아버지가 늙어서 그런지 지금 새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 보통 정성을 기울이는 게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밀려날까봐 걱정이라니까 라며 제게 웬만하면 시엄마 횡포 좀 견뎌달라고 하더군요. 남편까지 이렇게 얘기하니 확 짜증이 났지만 남편의 후계자자리와 그놈의 신도시 아파트 때문에 일단은 꾹 참고 남편의 뜻대로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본격적인 시어머니 몸종으로 거듭났고 시어머니의 뜻대로 움직여야만 했네요. 집안일들은 기본이고 쇼핑 갈 때는 항상 옆에서 시어머니 백 들고 쇼핑한 물건들 들고 다녀야 했고 시어머니 운전기사 노릇까지 하며 다녀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시집 와서 처음으로 맞는 명절에도 예외는 없었어요.
새 시어머니는 친정이 없었던 터라 계속 집에만 계셨고 본인 시중을 들 사람이 없으면 어디서 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저 친정에 다녀오는 것도 이 시간만 겨우 허락해 주었네요. 세상에 막장 시어머니도 이런 막장 시어머니가 없었습니다. 뱃속 아기는 어느덧 8개월이 되었고 시어머니의 배도 덩달아 같이 불렀네요. 다 어디서 이 어디선가 이기씨 뱃속 아기는 아들이라 하더군요. 시아버지는 옛날 분이시라 그런지 아들이라 하니 좋아하시며 늙으막직하게 이쁜 자식 보게 생겼다고 잔뜩 들떠계셨습니다. 제가 격리로 일했을 때 남편만 챙기던 시아버지와는 사뭇 태도가 다른 게 왜 남편이 불안해하고 있는지 알 것 같더군요. 그래봤자 태어나면 아기일 텐데 자식벌 같은. 시동생이랑 후계자 다툼하는 것도 좀 웃기더라고요. 저는 아기보다는 여우 같던 시어머니가 더 걱정이었네요. 베갯머리 송사라고 잠자리에서 시아버지한테 어떤 말로 구슬리는지 저희는 알 길이 없으니 하루하루 달라지던 시아버지 태도에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시아버지는 뱃속 아기를 챙겼고 전에 그저 그렇던 자식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애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 탓에 사회가 뒤숭숭한 것까지 맞물려 시아버지의 사업은 큰 어려움을 맞게 되었어요. 거기다 시아버지께서 어음을 잘못 돌려막은 탓에 사업은 내리막길을 타 결국 시아버지 회사는 큰 타격을 입어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시아버지는 쓰러졌고 병원에 입원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는 믿었던 시아버지가 무너지자 인생 전부를 잃은 것처럼 슬퍼하더군요. 임산부 면역력 때문에 병원 출입을 못했던 시어머니는 매일매일 제게 전화해 시아버지의 병차도를 물어보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병세는 생각보다 위중했네요. 가뜩이나 회사 일로도 감당하기 버거운데 시아버지까지 저런 모습이 되니 남편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결국 빚쟁이들에게 병원이며 집으로까지 몰려들었고 저희는 또 다른 진퇴양난을 맞게 되었습니다. 손 쓸 줄 몰라 벙쪄 있는 남편을 대신해 제가 회사 전반의 업무를 다시 확인하였고 여기저기 있었던 건물이며 땅이며 심지어 저희 살고 있는 집까지 못 지켜낼 것 같았습니다. 상황이 한참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시며 애가 나올 것 같다는 게 아니겠어요? 서둘러서 시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셨고 시어머니는 제왕절개를 시도하여 힘들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한참이나 우시더군요. 시어머니는 퇴원 후 조리원으로 옮겨 몸조리를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저희도 시아버지 재산이 몽땅 빚쟁이들에게 넘어가 버려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때 시기와 맞물려 결국 시아버지가 병원에서 운명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네요. 저희는 운명하신 시아버지를 장지에 모시며 슬퍼했고 지인분들에게 시아버지의 운명을 알렸지만 흥할 때는 애워쌌던 사람들이 막상 시아버지가 망하자 문상객들도 그리 많이 찾진 않더라고요. 둘째 시어머니는 찾지도 않으셨고 그 자식들은 혹시나 떨어질 콩고물 있나 찾아와 기웃거렸지만 망하고 빚만 남은 걸 알자 뒤도 안 돌아보고 내했습니다. 저는 산후조리를 핑계로 코빼기도 안 비친 시어머니께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아긴 장문에 톡으로 시아버지 어디 장지에 모셨는지 상세하게 일러드렸네요. 허나 기척도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다행히 친정도움으로 빌라 전세는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길바닥에 내려앉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남편과 으쌰으쌰하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어쨌든 남편의 진짜 엄마도 아니고 시아버지의 부인일 뿐인데 시아버지까지 돌아가신 마당에 그 부인을 모셔야 하는지 의논했지만 참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결국 타인이었던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기로 결론짓고 산후조리원 퇴소한 날 찾아가 말씀드리려고 했네요.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퇴소하기 하루 전날 산후조리원에서 급히 연락이 왔어요. 산모님이 아기를 두고 사라지셨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질 않으시네요. 알아보시고 연락 좀 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저는 뒤통수를 때려 맞은 것 같아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주위를 수소문해 시어머니께서 가실 만한 곳을 찾아봤지만 시어머니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비용 때문에 산후조리원에 아기를 계속 맡길 순 없어 저희는 일단 시어머니의 아기를 집으로 데려왔고 저와 남편은 급기야 시어머니를 찾기 위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아기를 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더군요. 저 역시 엄마 역할을 해본 적 없었던지라 서툴기만 했습니다. 급한 대로 인터넷에서 우유 타는 법이랑 목욕시키는 법이랑 대강 찾아보고 얼떨결에 아기를 돌보게 되었네요. 낯설고 서투른 제 손길에 적응 못한 아기는 계속 울기만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버림받은 걸 알았는지 뭘 해도 우는데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허술한 남편만을 믿고 마냥 집에 있어 아기만을 볼 수 없었던 저는 일단 친정엄마에게 잠깐 맡기고 사라진 시어머니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백방으로 찾으려 애썼던 끝에 드디어 경찰에서 시어머니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네요. 저와 남편은 아기를 안고 시어머니를 찾았다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애 낳은 지 얼마 안 됐으면서 자식 보기 부끄럽지도 않은지 그 새 남자를 달고 와 저희를 노려보더라고요. 니들이 나 찾아내려고 실종신고했니? 하 기가 막혀. 그냥 사라지면 어디선가 잘 살고 있나 보다라고 여기면 될걸. 아니, 네 시아버지랑도 끝난 마당에 재산 한 푼 못 물려받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대체 날 왜 찾아낸 건데? 저는 소매 걷어붙이고 더 이상 시어머니 아닌 그 여자에게 표독히 쏘아붙였네요. 장난해요. 사라질 거면 아기도 같이 데려가. 던지요? 지금 아기 버리고 남자랑 같이 살겠다고 도망간 거냐고요? 이거 엄연히 영화 유기 및 방치예요 아세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야, 그 애를 왜 내가 키우니? 네 시아버지도 없는 판국에 나 혼자 그 애를 어떻게 길러? 네 남편 핏줄이니 네가 키워야지. 너 마침 아기도 없잖니? 그냥 네 자식이다 생각하고 잘 키워라. 혹시 아니 저 세상간 영감이 감동받아 니들에게 복이라도 내려주지? 나에게 크는 것보다 니들 부부 밑에서 크는 게 아이한테도 낫다고 본다라고 나오는데 저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저도 모르게 손을 올리고 말았네요. 간신히 남편이 절 제지해서 극단적인 일까진 일어나지 않았지만 세상에 어떻게 저런 비정한 엄마가 다 있답니까? 세상 분간 못하는 어린애도 아니고 살 만큼 사신 양반이 갓 태어난 아기를 버릴 생각을 하다니요. 곁에 있던 경찰 역시 제 말이 맞다 하면 산후조리원 기관을 조사한 근거로 영아 유기 및 방치로 입건하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찔끔 겁을 먹었던지 시어머니는 그럼이 아이 데려가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아이도 본인도 더 이상 찾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연남이랑 아이를 안고 함께 일어나더군요. 내 아이 어떠하든 그거야 내 맘이지. 남편 있는 너도 못 키우겠다는 아이나라고 키울 방법 있겠니? 아무튼 너한테는 맡기지 않을 테니 이제 네 손 떠난 아이 상관 말아라 하며 내연남과 함께 쌩스치며 가버리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새 몇 일 아이를 돌본 정이 생겼는지 저대로 시어머니 품에 간 아이가 꼭 안 좋아질 것 같고 위험에 처할 것 같아 불안한 게 걱정돼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어려워진 형편의 제 아이도 아닌 애를 기를 수도 없고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사이 시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내연남과 함께 차를 타고 가버렸고 저는 허탈감과 충격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어버렸네요. 그렇게 아이는 가버렸고 저와 남편은 오랜 죄책감과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나중에라도 제정신 찾아보닌 핏줄인 아기 잘 키웠을 거라고 그래도 모진분은 아니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면 훗날 저 역시도 아기를 낳게 되어 시어머니와 같은 산후조리원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시어머니를 기억했던 분이 몇 계시더라고요. 보통 산후조리원에서는 말 그대로 산후조리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청소 시간 빼고는 모자. 동시를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당시 유독 아기에 대한 정이 많으셔서 아기에게 항상 모유수유하고 종일 끼고 있으셨다고 해요. 너무 애지중지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아기가 예쁘냐고 거기 계신 분이 묻자 시어머니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늙어서 난 아기라 그런지 너무 예쁘네요. 왜 엄마가 애한테 이렇게 목숨 거나 했는데 이 애를 보니까 본능적으로 너무 소중해서 평생 내가 지켜줘야 하겠다 싶어요. 우리 애기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네요. 라고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런 분께서 아기를 두고 사라졌다는 게 믿겨지질 않았다고 한 분은 제게 장담하시더군요. 그 모정으로 절대 아기 품에서 못 떼어 놓았을 거라고 아마 지금쯤 잘 키우고 계실 거라고 하는데 저도 제발 그랬길 간절히 바랬네요. 어쩌면 시어머니께서 아마 저희에게 맡기려 한 것도 그토록 소중한 아기 험한 인생산 본인의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평범한 아빠 엄마 이름 아래 번듯하게 자라길 바래서 였던 게 아니었을까요? 그냥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부디 어디서든 시어머니께서 어디선가 아기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